잠시 후 2시부터 본회의에서는 각종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후 석 달 만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의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과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2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2대 국회 개원한 게 5월 30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석 달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이건 뭐 쟁점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PA 진료 지원하는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이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서 본회의 통과가 거의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계기로 협치의 물꼬가 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반가운 소식이고요. 민생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오늘 40여 개 민생 법안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이고요. 특히 이제 PA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간호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력 수급 문제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간호사분들이 의사들의 일을 보조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서 일을 해왔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고 또 간호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거든요. 사실 이게 쟁점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쟁점은 간호사분들이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업무의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죠. 현재 의사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시행령으로 물론 정부 측에 이제 넘기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항상 강조해 구동존이 합의점 찾고 차이점은 놔두자. 그런데 이거 정부 측에 넘겨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의사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법이라든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진즉 이견이 없는 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여야가 하나씩 양보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구하라법은 또 이견이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늦게나마 두세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늦게나마 통과된다니 정말 바람직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동존이 공통점은 찾고 또 차이점은 또 놔두고 할 일은 하고 싸울 땐 싸우고 이런 거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안영환 의원이 구동존의주의자잖아요. 참 좋은 자세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간호법 이제 오늘 아마 본회의 통과될 모양인데 상임위 통과하면 거의 본회의 통과는 이제 예정된 일인데 오늘 오후 아마 통과되겠죠. 그다음에 구하라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것도 크게 이견이 없는 거니까 통과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좋은 징조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러분 다 보고 계시다시피 지금 최대 쟁점은 두 개거든요.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별법 그 두 개인데 이제 이 최대 쟁점 이 두 개 때문에 다른 그렇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 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두 개의 쟁점 이 특검법안 이게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구동존의 그 정신으로 조금 양보할 건 상호 양보하고 해서 타결을 짓지 않는 한 이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다. 이 협치의 이 모양새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 해병대 특검법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그다음 전당대회 때 분명히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별도로 특검 법안을 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내 사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거를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정치를 좀 길게 보고 하려면 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되게 제3자 추천하는 이 특검법을 빨리 내라 이거야. 예. 왜냐면 야당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뭐 여지가 있다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이 해병대하고 김건희 풀리지 않으면은 오늘 이 간호법, 그다음에 구하라법, 전세특별법 이거로 아마 일회성으로 끝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전히 구동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이점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협치의 물꼬가 막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송법인 것 같아요. 네네. 방송법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께서 지난 재헌절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갖고 그 이후에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된 상태고 또 방통위가 선임한 박문진 이사도 임명 효력이 정지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 당시에 제안했던 대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차피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건은 뭐 연말쯤 가야 뭐 결론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어떤 그 접점을 찾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일단은 지금 그 새 이사 선임 취소 소송, 예. MBC 박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원에서 받아들였고 이제 본안 소송을 기다리는 거죠.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임명이 이제 미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이에 뭐 항고도 있고요. 그렇죠. 예. 항고도 있고 이제 상황이 좀 유동적이 됐는데, 근데 방송법 부분은 어쨌든 현재 야당에서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글쎄요. 예. 전 세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 현 야당 방송법의 문제점 지적한 적이 있지만 이건 전 세계 어디서 볼 수 없는 형태의 문제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국민들의 그 대표권을 망각한 방기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토론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과연 하려면 야당과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 여야가 방송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여당도 야당도 방송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방송의 보도 방향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 또 만들기를 기대하게 희망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놔야 되는 겁니다. 예. 서로가 지금은 뭐 현재 야당 측에서는 뺏기지 않으려 한다. 여당은 다시 찾으려고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방송이 어느 정권에 도움이 된다,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된다, 어느 세력에 도움이 된다. 이건 이제는 개념 내려놓고 방송을 객관적으로 중점적으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인들에게 마음 맡긴다. 이것도 전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원칙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단 전제가 우원식 의장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방송을 좀 여야 모두 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해 주셨는데. 우리 안영원 의원이 예. 매번 할 때마다 진짜 공자님 말씀을 잘해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87년 그 민주화 이후에 예. 말하자면 평화적 정권 교체 이제 나름 좀 30몇 년 동안 이제 전통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27년 대선 때 또 야당 될 수도 있고. 예. 또 여야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별다른 사태 없이. 민주주의 제대로 한다는 것이 또 방송, 이 언론. 예. 이게 제 역할을 해줘야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꼭 정권을 쥐면 무슨 방송이 무슨 공영방송이 자기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생각을 하고 이건 내 거야.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우선 치워버려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누차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과문한테서 딴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같은 경우 예. 정말 이 독립성을 누가 정권을 잡든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손 못 대게 그렇게 예. 독립적으로 지금 하게 돼야 된다. 걔는 우원식 의장 경우에 지난번에 재헌절 때인가요?
개헌 얘기했죠. 개헌 얘기도 하고 방송법. 그다음에 좀 이 범국민협의체 구성해서 이 방송법 뭐 좀 풀어가자. 아니 국회의장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뭐 쉽지 지금까지 잘 안 풀렸으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자꾸 이렇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국민협의체 여기에 대한 또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료 현장 붕괴가 뭐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일상적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불편하시고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늘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부터 지금 뭐 반년 가까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요즘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얼마 전에 내후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를 유예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대통령실에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늘은 아마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맞장구를 쳤어요. 오늘 엿새 만에 돌아와서 한동훈 대표의 유예하자는 안이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다 이렇게 힘을 실었어요. 그러면은 차제 뭐 대표회담이라든지 뭐 여야 또 접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물꼬를 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사실 정치권이 국민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지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고 특히 선거 앞두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야당에서 국회 제1당의 야당에서도 이걸 방기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나서서 청문회도 열고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해 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나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1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특히 이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시달리니까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본 겁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즐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이제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 수렴이랄까요? 의견 제시 또는 뭐 합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현실과 이상론의 대립인 부분이 강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어느 이슈든지 간에 그 현실과 이상과의 대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원칙대로 가자. 원칙론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현실론을 의료 현장의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어찌됐든 다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모아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야 국회 제1당, 제2당의 합의체에 나온다면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여야가 의사단체라들까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에 나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실도 그 여야 합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이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한동훈 대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중요한 건 대통령 의지라고 봐요. 대통령의 의지 또는 뭐 결단.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사전 정지 작업이랄까 이런 실무적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보면 좀 즉흥적으로 뭐 중요한 의제를 그냥 던지고 그거를 정부는 뒷수습하느라고 헐떡거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얘기대로 여야 대표회담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연기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도 한동훈 대표 이거 일단 좀 유예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면 그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대통령실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나를 따르라식이거든. 난 이 양반이 검사 출신인데 꼭 군인 출신 같아 하는 게 모든 행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하는데 왜 안 따라 뭐 이런 식이면
이건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자꾸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 처음에 애시당초 좀 사전 작업을 제대로 하고 하든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동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티가 날 때는 한 발 좀 물러서서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왜 내 말인데 안 따라? 이렇게 하면 이 풀릴 가능성이 없죠. 대통령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근데 지금 뭐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인가요? 그분이 뭐 이마가 깨졌는데 집에서 뭐 응급실을 뭐 갈 수가 없더라. 뭐 수십 군데 연락을 했는데 지금 22군데 전화했다고요. 지금 이제 현장이 그렇거든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좀 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뭐 이제 또 대통령과 또 당과의 어떤 관계, 또 여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최근에 보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또 엇박자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일 국민의힘이 연찬회 하지 않습니까? 1박 2일. 그런데 모레 예정됐던 모레 예정됐던 그 지도부 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연기됐다는 게 이제 오늘 발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갈등 해법과 관련해서 또 이견이 지금 불거진 상태고,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갖고도 좀 이렇게 갈등을 빚었던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일상화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야당이 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언론이나 또 일반인들이요. 특히 언론에서 그렇죠. 일사천리로 그냥 당이 대통령실과 또는 뭐 용산과 의견이 같으면은 저건 대통령실의 뭐 무슨 개처럼 뭐 애완견처럼 당 대표가 따른다. 그러니까 대통령 독재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요. 또 이제 당과 용산 또는 대통령실 의견이 다르면은 전 갈등이다, 혼선이다, 정부 여당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이견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또 용산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원칙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당은 정치이기 때문에 또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현실론을 반영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의견을 날따르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익숙치 않습니다. 한국 정치, 한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대통령 독주하는 형태로 지난 수십 년 끌어왔기 때문에 당에서 의견을 낸 것을 수렴해서 조정해가는 과정에 대한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찌됐든 그러니까 연찬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당정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은 30일이죠. 일정상에 뭐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 이런 식의 약간의 이견도 불가피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어찌됐든 수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치란 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아주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과 모레 연찬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뭐 심각한지 아니면 별거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연찬회는요. 대통령이 참석한다든지 하면 뭐 조금 대통령이 보통 연찬회 참석해서 인사말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참 살지할지 모르겠지만 연찬회 과정에서 뭐 합의되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문학주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상당한 차별화를 주문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래야 살아날걸요. 안 그러면 아마 지금 대통령하고 같이 쓸려나갈 겁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저는 아마 제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기에 그냥 스펙테이터로서 지켜보기에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지금 자녀 임기 한 3년 남짓 남았잖아요. 여기 그냥 자기 그립 쥐고 가는 거, 자기 장악해서 가는 거, 이거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 스타일 쭉 보면. 그런데 지지율은 지금 20%대 지금 거의 고착돼 있잖아요. 근데 차기 대권 27년 3월에 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생각한다고 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하고 그냥 궤를 같이 해서 가는 게 과연 이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뭐 시시때때로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견컨대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제 기억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그때 의원인가요? 뭐 대표인가요?
그 확실하게 그때 박근혜 대표였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냥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까? 근데 이 세종시 문제 가지고 정면으로 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정권을 만들어냈다. 예. 아마 이거를 벤치마킹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게 시시때때로 이런 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마찰이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찰이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마찰도요, 꼭 마찰이 나쁜 건 아니죠. 예. 마찰이 있어야 될 때는 마찰이 있어야죠. 그래야 발전합니다. 필요하다. 네. 예. 그래야 발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